안녕하십니까. 방구소 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로 정할게요. 제가 반도체주로 오늘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반도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이네요. 오전 12시, 새벽 41분이죠. 0시 41분. 반도체 이제는 투자를 할 때가 다시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덕전자 잘 가고 있죠. 대덕전자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100% 수익을 냈기 때문에 부분 절반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는 뭐 오르든 말든 놔두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알고 투자를 하자. 예.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반도체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때도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만 저는 좀 얘기를 할 거고, 저도 이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공을 그쪽으로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투자할 정도, 우리가 투자했을 때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거를 보고 이해를 할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게 회사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 섹터가 지금 죽어 있는 건지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건지, 그리고 전망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얘기를 할 거고,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른 섹터는 사실 투자를 안 해도 반도체만 잘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반도체는 점점 더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메타버스, 건설주, 뭐 바이오, 헬스케어 되게 많죠. 네,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반도체에만 투자를 해도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섹터가 있기 때문에 오르면은 팔아야 되고 내리면은 다시 또 사야 되고 이런 반복이 되죠, 반도체는. 예. 우리가 판매량도 반도체는 그랬어요. 치킨 게임이 들어가면 다 같이 죽어버렸고, 그쵸? 그리고 호황기가 오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게 이제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 걸러지고 알짜배기만 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따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죽박죽일 수도 있고요.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도 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 중인데, 뭐 반도체라고 하면은 크게 비메모리, 이제 메모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쵸? 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여기는 이제 D램이 있을 수도 있고 랜드 플래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반도체라고 하면은 비메모리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뭐 AP, 이미지 센싱 뭐 이런 전부 다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는 메모리예요. 2017년도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지 흑자 1위를 달성을 한 게 D램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에 좀 많이 팔렸었어요. 사실 2017년도도 비수기라고 보고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대형주들부터 해가지고 뭐 다 같이 올랐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2020년도에도 비수기여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가지고 공급량 사태 때문에 반도체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매출이 늘어나고 호황기가 오면은 주가 올라가니까 그때 팔고, 또 사이클이 또 조정 사이클이 오면은 그때는 또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사실 이제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도 매수하기 사실은 괜찮은 가격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2020년도에 오른 종목도 있고 21년도 그리고 지금 오르는 종목도 있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를 할 때는 공부를 좀 하시는 편이 좋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이렇게 이제 세 개 업체가 D램 메모리죠. 메모리 시장을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치킨 게임을 하면서 다 나가 떨어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SK가 인수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패키징 업체 테스나를 또 그 두산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나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자, 이쪽은 우리나라가 7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지만 전체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 정도가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사실 고부가 가치고 그쪽으로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 주가들은 웬만하면 다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미래 성장성 있는 업체들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시장은 이렇게 이제 생태계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라이센스, 약간 IP라고 지적재산권이죠. 요거를 이제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AR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RM인데 이 회사가 사실 이제 거의 뭐 독보적인 갑이라고 봐야 되죠. 요거를 이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프로세싱을 이제 그 팹리스에다 팝니다. 돈을 받고 파는데 걔네들이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그 파운드리 업체인 이제 삼성전자나 TSMC에다가 외주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한테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팹리스 업체들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뭐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미디어텍, AMD, 노바텍, 마벨, 리얼텍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파운드리 업체인 이제 삼성전자, TSMC에 주는데 거의 이제 TSMC가 다 가져간다고 보면 됩니다. 효율이 TSMC가 좋기 때문에 좋아진 이유는 이제 사실 패키징 기술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오사트 기업들이 좋아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퀄컴이 뭐 이게 2021년 3분기로 나와 있는데요. 이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다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픽 카드의 최강자죠. 예, 그거를 이제 뭐 AMD가 따로 오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이런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한테 이제 외주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면은 그거를 또 판매를 하고 다음 외주를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팹리스 업체들한테 컨택을 받기 위해서 얘네들은 기술 개발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어마어마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추가적으로 또 협력 업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얘네들은 이제 더 좋은 장비를 생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독보적인 회사라고 하면 ASML이 있어요. ASML이 그래서 노광 장비에서 5나노 공정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EUV 이제 장비를 개발했거든요. 그게 이제 한 대는 2,000원 정도 합니다. 예. 요거를 또 많이 만들 수도 없어요. 예. 1년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정밀한 나노 공정으로 가기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게 한 5만 웨이퍼 조각 한 5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휴대폰, 노트북 이런 거 다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 AP 휴대폰에 들어가는 AP는 휴대폰의 생명입니다. AP가 없으면 휴대폰이 안 되죠. 그러니까 AP나 DRAM 그러니까 뭐 다이나믹 랜덤 어세스 메모리죠. 요런 거는 LED, OLED,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그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 전자 제품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낸드 플래시 시장이 또 많이 컸는데 메모리에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애플 때문에 컸어요. 옛날에 이제 저도 아이팟이 있었는데 그 아이팟의 핵심이 이제 낸드 플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이 되고 이게 이제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비휘발성이에요. 그래서 이 소형화되어 있는 그 뭐라 하면 MP3라고 해야 됩니다. 아이팟 거기에 적합한 게 낸드 플래시였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가 원래 비주류였는데 아이팟으로 인해서 애플 때문에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됐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거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도 많아졌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휴대폰 쪽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 지금은 근데 이제 패키징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MCP라고 합니다. 멀티칩 패키징 기술로 인해가지고 뭐 낸드 플래시나 DRAM을 동시에 이제 지원하는 이제 패키징으로 인해서 좀 약간 좀 변화가 생기고 있죠. 반도체의 생명 핵심은 경쟁력은 뭐에 있냐? 초세밀화 디테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정밀화되고 세밀화되면 이제 좁은 공간에 기존보다 더 많은 이제 반도체 소재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그거를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가 됩니다. 단적인 예로 옛날에 전쟁 때 나온 거죠. 세계대전 때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는 진공관으로 이거를 이제 기본 원리로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요. 덩치가. 거의 뭐 집채만 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1년 만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작아졌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가 점점 작아지고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컴퓨터가 우리 같은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자 제품으로 발전을 한 거죠. 결국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소형화되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휴대폰을 컴퓨터처럼 지금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소형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시장에서 이 가져갈 수 있는 캐파가 커진다.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수가 있다. 그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은 회사는 한동안은 거의 뭐 죽다시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그 한동안은 그 회사가 그러니까 TSMC를 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TSMC한테 이제 애플한테서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뺏겼죠. 한동안은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기술이 도태가 되면. 그래서 메모리 쪽은 사실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가지 업체가 지금 남았는데 옛날에는 많은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치킨 게임을 하면서 다 망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물로 나오면서 SK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두산이 가져가게 되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거는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경쟁이. 그러니까 이제 이 생태계는 3대장으로서 하나마이크론, SK 아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가 계속 가져갑니다. 이 생태계는 변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한동안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주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원인은 그렇게 메리트는 많지가 않지만 기술이 점점 더 개발될수록 또 신제품을 또 써야 되고 거기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시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비메모리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반도체는 뭘까요, 여러분? 반도체라고 하면은 부도체가 있고 도체가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는 이제 물질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반도체의 소재를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한다는 거는 우리가 외부에 자극을 안 주면은 컴퓨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원을 꺼놓으면 전기가 안 통하죠. 근데 전원을 누르면 전기가 통합니다. 자극이 오는 거죠, 외부로부터. 그러면은 반도체로 이제 이 전자가 흐르고 이게 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반도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 밴드 갭이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공정을 통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8가지 공정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전공정이 아마 5개, 후공정은 이제 패키징, 뭐 요런 거 이제 테스트까지 해서, 그 뭐, 3가지 공정 해가지고 총 8개로 나눠지는데, 각 공정마다 투자를 하고 이제 장사를 하는 회사들이 다 여러 가지로 나눠지겠죠. 거기에서 이제 제일 처음이 되는 거는 뭐냐면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이 실리콘은 인곳이라는 이제 그 커다란 그 실리콘 기둥을 하나 만드는데 덩어리를 만들어요. 왜 실리콘으로 만드냐 하면은 이게 모래에서 나오는 건데 실리콘이라는 거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많죠. 싸다는 거죠. 싸다는 거예요. 실리콘으로 만든다는 거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리튬 이온은 가장 많은 소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다가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요거를 이제 인곳이라고 만들어내면 이거를 슬라이드 칩니다. 이 잘라내면은 동그랗게 되겠죠. 예. 포테토 칩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를 웨이퍼 판이라고 해요. 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여기서 이제 많은 공정이 일어나요. 웨이퍼에다가 단계적으로 뭐 사나막을 쌓는다든지, 이제, 광막을 입히고 회로를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빗을 쏴갖고 포토 공정을 거쳐가지고, 뭐 또 불필요한 부분 또 잘라내고, 없애내고,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이제 식각 공정도 거치고 해서 세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공을 모든 과정을 다 통해가지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고 나서 나오면은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자, 실리콘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능이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불순물을 넣어요. 인이라든지 이제 뭐 붕소, 규소 이런 걸 넣는데 이거를 이제 넣는 걸 도핑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인을 넣고 만들어내면은 그 N형 그리고 붕소를 넣으면 P형 이래가지고 나눠집니다. 이 실리콘의 이제 원자핵 하나당 전자가 이제 4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E는 전자가 5개가 들어가요. 2개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자가 1개가 남죠. 그러면 이제 자유전자가 되는데 이게 막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이제 수십 개를, 이 자유전자를 이제 수십 개, 수백 개, 수억 개를 만들어가지고 결합을 밀집을 시켜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증폭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트랜지스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는 뭐냐, 전도율을 이제 엄청나게 높이는 거, 그거에 따라서, 가전기기의 제품의 성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정이 들어가고, 이 웨이퍼에, 일단은 회로를 그립니다. 이 회로를 그리게 되는데, 요거를 회로를 다 그린 다음에 잘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소자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밀집을 시켜버리면은 반도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는 이 획의 간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그 이제 뭐 7나노, 10나노, 뭐 5나노 이런 거 있죠. 그 공정의 이제 섬세도가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뭐 엄청나게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그 공간에 나노 공정으로 이게 회로가 수십만 개가 막 그려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칩은 이 좁은 공간 안에 많은 거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직접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이제 뭐 기계의 성능도 좋아질 거고 이게 돈이 됩니다. 이거를 잘 해내야 우리가 이제 팹리스 업체로부터 컨택을 받을 수가 있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면서 여기서 창출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제 웨이퍼를 이제 그 양면에다가 도핑을 할 때는 N형이랑 P형을 같이 하거든요.
예, 전자가 좀 더 많은 쪽을 이제 N형, 음전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양전화는 P형이죠. 그 이제 둘 다 이제 전압을 가해가지고, 서로 끌어당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PNP형이라고 하고, 그거를 LED라고 해요. 여기 이제 좀 더 나간 거는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죠. 그 OLED, 우리가 쓰고 있는 OLED. 아무튼 지금 기술은 이제 5나노 공정까지 왔고, 이제 TSMC가 3나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이 공정이 빨라지면서 여러분들도 뭐, 인텔 이제 코어 같은 것도, 더 높아진 코어, CPU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할 때, 그런 뭐, RTX 있죠. 뭐, NVIDIA 그래픽 카드죠. 이런 게 이제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팔공정인데,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제 웨이퍼, 산화막 공정, 노광 공정, 이거를 이제 포토 공정이라 합니다. 식각 공정, 증착 공정, 방막 증착 공정, 뭐, 금속 배선 공정 테스트, 이제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죠. 테스트하고 패키징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공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뭐,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회사들을 제가 좀 꼽자면은, 일단 패키징 업체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TSMC가 삼성을 제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키징 기술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10나노 이상 공정에서는 패키징 업체들이 그렇게 이제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점점 더 이제 초미세 나노 공정으로 갈수록 이제 패키징 업체들이 할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패키징 업체가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SMC 5나노 공정 밑으로는 이제 회로 기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효율이 좋아지겠죠. 예, 그리고 뭐 배터리라든지 뭐 효율 다 좋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밀렸어요, TSMC한테.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뭐라고 했냐면 이제 패키징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넷패스입니다. 이거는 넷패스에서 FOPLP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이거를 확대를 하고 있어요.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양산 구간에 들어가려면 올해 말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패스 라웨는 넷패스 자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패키징 공법인 FOPLP에 특화된 패키징 하우스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만 TSMC의 FOLLP, 이거는 이제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PLP는 사각형이에요. 차별되는 공정이다. 삼성전자 넷패스 라웨는 웨이퍼 단위로 패키징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각 패널을 일괄 패키징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이원화해서 생산 효율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둥근 형태의 웨이퍼 레벨 패키징 대비해서 버려지는 웨이퍼가 대폭 줄어들고 양산 속도도 크게 올라간다. 생산량 역시 웨이퍼 레벨 대비 5배 이상 늘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TSMC는 이거거든요. 예, TSMC는. 예, FOWLP인데, 넷패스가 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FOPLP 사각형 패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소자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 공간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각형으로 만약 이렇게 판때기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 자,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것보다 지금 TSMC가 하고 있는 것보다 그 PLP 방식이 더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버려지는 것도 적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성공해가지고 이제 팹리스 회사들한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도 좀 봐달라. 예, TSMC만 하지 말고 우리의 효율이 더 좋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생태계는 TSMC를 이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고, 우리는 이제 막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발을 들여서 가지고 이제 막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TSMC한테 계속 지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좋다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는 게 넷패스 라베다. 넷패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지날수록 소공정으로 이제 정밀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나노 공정 들어갈수록 이게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제 패키징 업체가 이제 정밀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패키징 업체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는 뭐 SFA 반도체라든지 뭐 이제 뭐 테스트라고 하는 업체죠. 그리고 이제 뭐 넷패스,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업체가 있잖아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100% 넘게 수익을 냈거든요. 이제서 올라왔죠. 넷패스도. 패키징 업체들 공통점이 뭐냐면 코로나 터지고 주가가 10배 다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패키징 업체들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패키징 업체들 지금 주가가 오르는 업체도 있지만 이제 조정을 받고 내려가는 업체들 있죠.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조정받고 있을 때 기회를 봐서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패스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실적이 안 나오고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겁을 낼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페스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만원 뚫고 갈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그러니까 뭐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한다면 투자를 못해요. 예, 그거 감안해서 사는 거죠. 더 떨어지도 우리가 안 팔고 홀딩만 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보라는 거죠. 이제 전공정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구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신기술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다 따라가지는 못해요. 이게 어렵죠. 예, 점점 깊이 들어가면 저도 모르는 부분 많거든요. 자, 이제 웨이퍼를 만들면 처음에 이제 다이죠. 이 다이를 만들면은 그 위에 이제 사나막으로 이제 그 막을 하나 형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노강 이제 포토 공정입니다. 이 빛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이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죠. 예, 애칭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각 공정을 하고 이제 또 사나막보다 더 얇은 막으로 이제 증착을 합니다. 막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금속 배선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또 전기가 통하게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노강 공정에서 여러분 노강 공정에서 좀 볼만한 거는 FST가 그래 좀 볼만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EUV 장비가 ASML이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5공정 밑으로 5나노 공정 밑에 정밀 공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정밀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노광 장비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는데 이 장비를 한 대가 2,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ASML이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뭐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도 이제 캡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캐퍼시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세대가 변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3나노가 되고 더 밑에 그 도정밀 나노 공정으로 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량을 그만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ASML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걸로 한 달에 5만 개인가 만들어내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2천억 정도 하는데요. 2천억. 예. 이 노광 공정에서 EUV 장비에는 이제 마스크라고 있어요. 마스크에다가 이제 회로 그림을 그려 놓는 거죠. 거기다 이제 빛을 싸가지고 웨이퍼에다가 이 그림을 웨이퍼에다 이제 만드는 건데 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제 마스크 하나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게 2천억이에요. 예. EUV 장비가. 근데 이 마스크 하나가 얼마냐면 한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합니다. 근데 중간에 만약에 먼지가 있어가지고 초정밀 먼지겠죠. 그 먼지가 이 마스크에 붙는다면은 이 세정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손상이 나가지고 버려야 돼요. 예. 왜 이제 먼지를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냐면은 진공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진공 상태에서 그 먼지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뭐 에러티 백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마스크에 만약에 먼지가 있다 떠다닌다 그러면 이제 빛을 쏘는데 굴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불량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효율이 떨어지겠죠. 만약에 그 제품이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 물론 뒤에서 이제 뭐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단계가 있겠지만 거기서 걸러내겠죠. 근데 어쨌든 불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 메리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마스크에 뭘 하냐면 펠리클을 그 EV 장비 마스크 펠리클이라고 그러니까 먼지가 마스크 커버에 이게 안 붙게끔 하는 그 방패막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 투과율이 90%가 넘어야 됩니다. 예. 삼성이 요구하는 건 90% 넘어야 되는데 FST가 거의 한 90% 다 됐어요. 예. 근데 이거는 또 한 2, 3주 정도 쓰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재가 되는 거죠. 근데 꾸준히 이걸 만약에 이제 그 마스크에 이게 붙게 되면은 10억짜리를 날려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펠리클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펠리클 한 개가 아마 측정되기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FST의 주가는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멀티플을 많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FST가 그래도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좀 적자가 났죠 이번에. 근데 그래도 그로 인해 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 그러니까 앞으로 비메모리 시스템 더 중요해질 거고 그쪽에서 투자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 중에서 그 ASML이 그 공급을 하는 그 EUV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지금은 이제 이거 이제 펠리클 없이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먼지 붙게 돼버리면은 그 마스크 버려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펠리클이에요. 펠리클. 요게.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자 이거 좀 봐야 되겠네. 예. 이게 포토 공정이거든요. 포토 공정 전공정이죠. 자 그 EUV 장비를 통해서 이제 빛의 그 반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EUV 공정이죠. 이게 이제 이중 공정이고
그러니까 5공정 나노, 5공정, 5나노 공정 밑으로 하려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먼지가 들어가면은 이거 이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마스크죠. 그러니까 펠리클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미세 공정이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투자하고 이제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이제 SNS 택도 지금 이제 거의 한 90%까지 다가왔고, FST도 90%까지 다가왔습니다.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어서 괜찮은 가격대긴 한데, 제 생각에는 FST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분산해갖고 돌려 투자하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올랐어요. 거의 급등을, 초급등을 그렇게 줬는데, 저는 이제 FST를 투자했었죠. FST를 이 자리에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팔고 나왔죠. 그래서 SNS템은 이제 시가총액이 6,400억입니다. 잘 나가는 회사고, 지금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출액이나, 매출액보다는 이제 그 멀티플을 보고 올라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포율 뭐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ROE율이 좀 안 좋죠. 그리고 FST는 시가총액 4,800억이죠. 지금 적자가 좀 났고요. 대신에 이제 ROE율이 좋습니다. ROE율이 좋고요. 뭘 하든 뭐 수익만 잘 내면 되겠죠. 잘 공부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볼만한 게 증착 공정에 보면은 그 원익 IPS 있죠. 원익 IPS가 지금 주가가 많이 싸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실적 모멘텀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원익 IPS 주가가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지금 싼 가격이고 얘는 뭐 다 하고 있죠. 예. 시스템 반도체 뭐 저기 뭐냐 메모리 뭐 낸드 플래시 디램 뭐 다 하면서 이제 그 증착 공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이 다시 좋아질 거고 주가 쌉니다. 그리고 이 지는 사업이 아니에요. 원익 IPS. 예. 계속해서 자 CPU가 여러분 사람이 냅니다. CPU가 사람이 내면은 디램은 뭘 하는 거냐? 약간 호환을 해주는 거예요. 예, 호환을 해주는 건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CPU 성능이 좋은데 그 보조 메모리가 성능이 안 좋다면은 그거를 중간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게 이제 디램이다.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디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계속 이제 빅메모리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결국에는 뭐 디램이든 낸드 플래시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죠. 예. 뭐 제가 추천드리고 좀 떨어졌지만 뭐 별 의미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런 거는 그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한번 오르면은 한 몇 년 또 이제 쉽니다. 예, 비수기가 오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올라요. 그 시기를 반복하다가 한번 이제 포텐 터지면 이제 10배 가고 하는 건데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파동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황기가 오고 섹트가 돌기 시작하면은 위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면은 또 다시 사는 겁니다. 예. 제가 처음 추천드린 거는 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자리들. 예. 이 자리들이 이 라인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 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울상실 필요는 없다. 예. 다시 좋아질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각으로 가면은 뭐가 있지?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SK를 합병을 했죠. 그래서 SK를 여러분 SK가 왜 이걸 합병을 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홀딩스 회사인데 100만 원이 넘어가기 위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SK 머티리얼즈 SK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살 수 있는 가격대예요. SK. 물론 잘 안 가죠. 안 갈 때 사야지. 갈 때 사면 어떡합니까? 예, 올라가 있던데. 이런 거 이제 좀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약간 그 반도체는 조정을 받는 시기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 사면 되겠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SK는 홀딩스 회사인데 되게 많이 뭔가를 하고 있죠. 요거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3년 내로 봅니다. 3년 내로 뭐 500% 가능할 거라 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증착은 뭐 추천드린 그 원익 IPS가 그래도 그 뭡니까? 화학 증착이죠. CVD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강자고요. 식각은 건식 식각을 하고 있는 가스 식각이죠. 그러한 업체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식각 업체는 최근에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를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반등을 좀 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건식 식각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하나머티리얼즈 말고도 APTC APTC를 좀 눈여겨보면 된다. 요거 이제 거의 이제 뭐 독점하다시피 하는 게 이제 램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는 아닌데 이게 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의 이제 뭐 ASML과 같은 수준의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축 시가은 APTC나 이제 하나머티리얼즈가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는 사실 이게 이제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였죠.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에서 사가지고 뭐 장기 투자하면은 이거 뭐 크게 갈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아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근데 내년에도 호황은 이제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내년 이후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쪽에 투자를 많이 하죠. 로봇이라든지 그런 AI, 예. 그리고 이제 차량 모빌리티, 6G, 그걸 넘어서 7G, 우주 기술, 이런 게 다 필요한 게 뭘까요? 비메모리 시스템 다 필요하죠. 메타버스도 그렇고, 예. 결국에는 비메모리 시스템은 꾸준히 앞으로 더 많이 이제 필요해질 거고, 나노 공정에서, 예, 더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끊임없이 이게 연구 개발이 일어나고 회사가 좋아지면은 물량, 그러니까 먹거리를 많이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동력으로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반도체만 투자를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다. 예. 조정받을 때는 우리가 모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나중에 파는 거죠. 예, 즐기면서. 그리고 이제 조정받는다고 해도 회사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알고 있으면 그냥 조정받는 거잖아요.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나중에 시간만 조금만 지나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파냐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서 뭐 메타버스나 건설주, 바이오주, 예, 이런 수소차, 전기차 이 다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필옵틱스 2차 전지죠. 그 장비주입니다. 예, 그거를 좀 매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분산을 하는 거예요. 분산. 사실 이제 주가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사실 주가 돼야 되고요. 예.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계속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UAM 이제 하나 시스템이죠. 그런 거는 이제 뭐 6G를 위해서 그런 이제 통신 장비주랑 우주 관련주 이런 거를 계속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새롭게 떠오르는 메타버스도 당연히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또 갑자기 이제 반도체 얘기가 따로 빠지는데 룽투 코리아, 예,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열혈 강호 이번에 이제 그 나왔지 않습니까? NFT 사업이 제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위메이드가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반도체를 주로 주고, 예, 메인으로 이런 거를 또 분산해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올라갈 만한 섹터는 같이 분산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 메인은 뭐 반도체랑 뭐 우주항공 이런 걸 둬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 그리고 주식은 사놓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뭐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봐야 돼요. 책을 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 서적을 보면서 그쪽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기술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에서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이거를 사업을 하고 있나, 준비를 하고 있나 하고 그 회사를 찾아냈을 때 희열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도 알지도 모르지만 나도 이걸 알았다. 희열을 느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사실 FST가 그랬었거든요. 신풍제약도 사실 그랬는데 신풍제약 너무 많이 못 먹었어요. 생각보다 5,000원대 샀는데 만원 얼마에 팔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뭐 반도체 얘기를 좀 했고요. 결론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고, 투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노광 공정에서 이제 펠리크라고 있는 FST가 좀 매수하기 괜찮은 시기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고, 뭐 이제 네페스죠. 결국에는 점점 더 미세한 공정으로 갈수록 패키징 업체들이 중요해집니다. 네페스라든지 네페스, 아크, 그런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같은 후공정, 테스나도 좀 눈여겨봐야 돼요.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식각공정, 증척공정 방금도 말씀드린 회사, 그러니까 건식 식각 드라이라고 합니다. 드라이 식각을 하는 회사, 예, 방금 말씀드렸죠. 예, 증착에는 이제 원익 IPS 이런 거를 이제는 좀 주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이제 분산해서 또 투자를 들어가시라. 예, 떨어지면 더 사는 거죠. 가져가면 됩니다. 그냥 가져가. 예.